걱정만 하시나요? 이 못난 딸이 엄마를 위해 노래합니다. 새벽 첫자 창문 너머 비에 젖은 불빛 하나 제 가방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괜찮다고 웃는 엄마, 야윈 손을 숨기지만 돌아서서 우는 모습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등록금도 병원비도 내도 어깨 무겁지만 엄마 없는 세상보다 힘든 것은 없으니까. 21살 어린 딸이 오늘 밤을 노래합니다. 못다한 효도 가슴에 안고 눈물로 불러봅니다. 엄마 제발 떠나지 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꼭 엄마의 아픈 세월 두 손으로 갚을게요. 낮에는 학교 교실, 밤이 되면 작은 식당, 남들 몰래 앞치마에 흐른 눈물 닦았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모아 약값 봉투 채울 때면 내일이면 나아질 거라 혼자 믿고 웃었습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좋은 옷은 없어도 돼. 따뜻하게 엄마 손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면 21살 어린 딸이 오늘 밤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내 걱정만 하시나요? 이 못난 딸이 엄마를 위해 노래합니다. 새벽조차 창문 너머 비에 젖은 불빛 하나, 제 가방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괜찮다고 웃는 엄마, 야윈 손을 숨기지만 돌아서서 우는 모습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등록금도 병원비도 내 두 어깨 무겁지만 엄마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 무대 위에 21살 여대생 한서윤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서윤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오직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피아노와 아코디언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을 목이 메어 불러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세월 앞에서 못다한 효도만 눈물이 됩니다. 맑고 애절한 목소리가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대기업 태성그룹의 강태식 회장은 노래를 듣던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이 노래 중간에 흥얼거린 짧은 자장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강태식 회장이 오래전 어린 딸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20여 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자신의 딸에게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윤은 대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는 오랫동안 자신을 홀로 키워준 어머니 김정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애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비와 병원비는 서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은 원무과에서 받은 병원비 고지서를 들고 한참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고 밀린 병원비까지 더하면 당장 치료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수술비는 내가 꼭 마련할게. 정혜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을 마련하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했어. 그러나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녔고 수업이 끝나면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이면 식당 주인은 서윤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했습니다. 서윤이 구슬픈 트로트를 부르면 떠들던 손님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노래를 마치면 누군가는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 돈까지 하나도 쓰지 않고 어머니의 병원비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텔레비전에서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승 상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밀린 병원비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노래로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서윤이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꼭 그 대회에 나가야 하니? 엄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평소 무엇이든 딸을 응원하던 어머니가 대회 참가만큼은 완강히 반대하자 서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서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혜와 한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목에는 서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약속을 지키려다 너무 오래 숨기고 말았구나. 서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친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늘 입을 닫았습니다. 은목걸이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물어봐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걸이에는 태성그룹 강태식 회장 집안에서만 사용하던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경연대회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낡은 구두와 시장에서 산 저렴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화려한 기술보다 가난과 기다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백 명의 참가자를 제치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무대에는 특별심사위원으로 강태식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문화재단을 통해 젊은 가수들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21년 전 강 회장의 외동딸 강혜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한 나머지 딸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 뒤에야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 나섰을 때는 이미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딸은 사망했고 갓난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과 외손녀를 잃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강 회장이 서윤의 노래에서 딸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들은 것입니다. 서윤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재워주며 불러주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서윤의 가족관계와 과거 기록을 조심스럽게 확인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21년 전 사고가 발생한 날 간호사였던 김정혜는 친구 강혜진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혜진은 자신의 갓난딸을 정혜에게 건네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살아있게만 해줘.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줘. 정혜는 아이를 안고 구조됐지만 사고 과정에서 신분증과 서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강 회장에게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당시 강 회장이 딸을 버렸다는 소문과 가족 내부의 재산 싸움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마저 재벌가의 다툼에 휘말릴까 걱정한 정혜는 친딸처럼 서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안정되면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서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정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서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서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외손녀라고 밝힐 자격이 있는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서윤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 무대를 하루 앞둔 날 정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경연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없이 우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대회에 안 나갈 거야. 정혜는 힘겹게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내 꿈은 엄마가 사는 거야. 그래도 무대에 올라야 해. 내 노래를 세상에 들려줘.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서윤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낳아주지는 못했어. 하지만 너를 처음 품에 안은 날부터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자는 놀랄 만큼 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낳은 엄마야?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혜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어도 나를 키워준 엄마는 엄마 한 사람뿐이야. 결승전 당일 서유는 병원에서 곧장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21해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시장 골목.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반찬을 만들던 어머니. 아픈 몸으로도 딸의 졸업식에 오겠다며 웃던 모습. 서유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 회장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서윤이 고개를 숙이자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처음 듣는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내가 오래전 내 어머니에게 준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 강혜진의 아버지이고 너의 외할아버지다. 공연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어머니를 잃었고 너를 21년이나 혼자 두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고 해도 제 가족은 병원에 계신 우리 엄마예요. 가난해도 저를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키워준 분이 제 엄마예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분이 내 진짜 어머니다. 나는 돈으로 너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께 감사드리고 너희 두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다. 강 회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정혜 앞에서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시고 내 외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정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를 빼앗아 가실 건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두 분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서윤이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선생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멀리서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울 기회만 얻고 싶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의 지원으로 수술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돈만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연대회 관계자와 참가자들, 시장 상인들과 서윤의 학교 친구들도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경연대회 우승자가 발표됐습니다. 우승자는 한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시 눈을 뜬 어머니였습니다. 몇 달 뒤 서윤은 대학에 복학했고 가수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에게 화려한 집과 많은 재산을 주려고 했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시장을 찾아 정혜와 식사를 하고 서윤의 공연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은 자신이 태어난 병원의 자선음악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건강을 되찾은 정혜와 강태식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윤의 친어머니 강혜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너무 늦게라도 가족을 찾아온 외할아버지. 서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같은 피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견디고 서로를 기다려주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한 연주가 시작되자 서윤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낳아주신 사랑도 길러주신 사랑도 내 가슴에 하나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멀리 데려갔어도 사랑은 끝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정혜와 강 회장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가난과 이별 때문에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한 소녀의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